안녕하세요. 한성호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토피나 알레르기나 또 여러 가지 만취성 피부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나 알레르기나 환자분들이 오시면 완치가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완치의 개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치료 후에 관리가 전혀 없이, 예를 들면요, 술이나 담배나 몸에 안 좋은 음식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도 증상이 전혀 다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느냐, 평생 안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완치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어렵습니다. 몸 안에서의 면역 체계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렵고요. 또 다른 완치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치료를 통해서 몸의 면역 체계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고 더 이상의 약물 치료가 없이 일상생활 중에서 최소한의 관리만을 통해서 증상을 안정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냐, 이걸 만약에 완치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토피나 알레르기나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들은 치료와 함께 관리가 병행이 되어야 되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통 증상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반복하는 게 4주에서 6주 이상 지속이 되면 우리가 보통 이론적으로는 만성 알레르기, 만성 두드러기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요. 치료를 하다 보면 약을 쓸 때는 증상이 좋아지는데 증상이 좋아져서 약을 줄이거나 끊었을 때 다시 증상이 올라온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몇 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된다면 그 알레르기나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몸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음식이나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도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쉽게 얘기한다면 알레르기 체질이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몸 안에서의 어떤 알레르기 체질,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몸 안에서의 어떤 면역의 불균형, 체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드러기나 알레르기가 자꾸 반복이 된다면 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성 알레르기나 만성 두드러기에 준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저희도 환자분들을 처음 뵀을 때 몇 개월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치료를 하면서 또 처음에 환자분을 배웠을 때 참고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한가, 급성 증상이라면 진물까지 나는 상태까지 와 있는지, 만성 증상이라면 태선화가 심하게 돼서 갈라지고 있는 상태가 있는지 본다든지요. 아니면 가족력이 있냐는지, 이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런 기간에 따라서도 앞으로의 치료 기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또한 눈에 보이는 증상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알러지 검사나 혈액 검사를 해봤을 때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알러지를 보여주는 어느 정도의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약간 벗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월등하게 벗어나 있는 분들도 계시죠.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토피, 알레르기 반응의 정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수치가 높은 사람은 당연히 낮은 사람에 비해서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하면서 환자와 호흡인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치료의 방침이나 관리하는 이런 규칙에 대해서 잘 지켜주시면 확실히 치료 효과는 빠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분들이 헬스클럽이나 가서 근력운동이나 유산소 운동, 또 요즘처럼 조깅 붐이 일어날 때 운동을 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근데 아토피 환자분들은 운동을 하면서 땀이 나거나 체온이 올라갔을 때 증상이 심해져서 중단을 하거나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운동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처음에 급성 염증이 심한 급성기 증상에는 사실 체온을 끌어올리거나 과격한 운동, 그런 것들은 삼가해 주는 게 좋죠. 심지어는 처음에 급성 증상이 심할 때는 운동을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급성 증상이 지나고요, 몸 안에서의 면역 체계가 많이 안정이 되면 그때는 차라리 운동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요.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급격하게 체온을 올리거나 이런 운동보다는 낮은 강도의 운동을 좀 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이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몸에 적응이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체온을 올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죠.
성인들 같으신 경우에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 음주나 흡연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음주나 흡연이 알레르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음주가 알레르기를 악화시킨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이 염증을 확산시키고 반응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흡연 같은 경우에는요, 한의학적인 이론에서 봤을 때 폐와 피부는 서로 표와 리가 되는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폐가 안 좋은 징조라든지 신호 같은 것이 피부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담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죠. 이러한 성분들은 사실 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입니다. 이러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우리 몸에 폐로 들어온다면 당연히 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이고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피부 쪽으로 트러블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흡연하고 두드러기나 피부 알레르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급성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 굳이 우리가 꺼리는 스테로이드나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급성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를 쓸 수도 있는데요. 근데 환자분들이 스테로이드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죠. 하지만 스테로이드 자체가 그렇게 위험한, 절대 쓰면은 안 되는 약물이나 또 한 번이라도 쓰면 그거에 대한 부작용, 리바운드 현상이나 이런 거를 꼭 겪는 약물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약물이라면 만들면 안 되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리바운드 현상 이런 것들은 사실 스테로이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방법이나 끊어가는 방법, 또 끊을 때 어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나타날 때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급성 증상이 아주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 치료가 들어가서 급성 염증을 신속하게 잡아주는 것이 전체적인 아토피나 알레르기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단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끊어가면서 한방 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테로이드가 빠져나가고 중단되었을 때 다시 심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를 충분히 만들어주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니면 또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